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비노트를 함께 학습할 김인회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시간이죠. 저랑 하는 건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신비노트를 학습할 텐데 우선 먼저 축하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세무 법인, 회계법인, 그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설계사무실 이런 직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취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나는 예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직업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저희 직업은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단어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쓰고요. 세법나라 말 쓰잖아요. 그래서 들었을 적에 알기 어려운 이런 단어들도 쓰고 또 사람들의 이제 돈, 세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혹시 실수했을 때 내가 막 물어내거나 막 엄청 피해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내가 내 일을 완전히 할 수 있고 능숙해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만한 직업이 없어요. 이게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하실 수 있고요. 일반 기업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회사로 점점 좋은 회사로 골라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워라밸을 봤을 적에 저희가 솔직히 상반기는 좀 워라밸이 없어요. 좀 바쁩니다. 3월, 5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소득 신고 이럴 땐 바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워라밸이 많은 회사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조금 단축 근무제로 해서 유연 근무제,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는 회사가 되게 많고요. 여행 가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무섭고 약간 이런 건 사실인데 조금만 긴장을 이제 푸시고 저랑 같이 잘 학습하시고 또 경력을 쌓으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만족스러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보이시죠? 제목이 이제 4대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4대 보험. 일단 처음 회사에 가게 되면요 누구누구 주임님 이거 해봐, 이거 해보세요. 해봐는 반말이죠. 그래서 이거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바로 이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인건비를 신고해 주는 건데요, 저희 거래처에 이제 직원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업무가 매달 반복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에 하실 것도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4대 보험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뭔가 막 실습하고 막 어려운 걸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앞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미리 관심도 있고 이렇게 잘 강의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잘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이거를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드물어요. 드물기도 하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이익이 있다 보니까 딱 신입 직원이 왔을 적에 옆에 딱 붙어서 학원처럼 아니면 학교처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사실 사회에서 드물죠. 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회사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때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배 잘 가르쳐 주시는 친절한 선배님들이 많은 회사는 너무 복 받으신 거고요. 사실은 어떤 곳은 세무사님 혼자, 회계사님 혼자 있고 내가 첫 직원인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물론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직원분 처음 뽑았을 때 너무 잘 열심히 알려줬는데 이게 또 그분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근을 가시기도 하고, 또 이게 한 번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또 물어보면은 조금 무섭잖아요.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고, 그분이 막 기분 나쁘면 못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저희 신비노트를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요 만약에 사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모든 신고, 모든 지식을 다 쌓게 돼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 회계사무실 이런 데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제일 정석적인 업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좀 용기를 돋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알려주실 적에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너무 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가면은 아는 척하면은 좀 재수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조금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쁨 받는 직원, 그리고 신입 직원이지만 경력직 같은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제목을 한번 화면에 와보시면은 4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요 2권은 4대 보험, 그 다음에 3권은 원천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2권, 3권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상고는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이어서 말이 어렵고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다 법과 관련된 거고 뭐 세법 나라 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신데 시간이 지나고 요게 익숙해지시면 잘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사대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A to G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평상시에 사대보험에 관한 지식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꼭 필요한 지식부터 해서 조금은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배우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와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그 목차가 있죠. 사대보험이란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보면은 사대보험의 이제 종류, 그 다음에 개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직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사대보험이라는 걸 한번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대보험이라는 게 내가 뭔가 월급을 받는데 사대보험이라는 데서 조금 돈을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200만 원을 안 주죠. 이거 나쁜 놈들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뭐 떼구서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사대보험 납부를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대보험이 어떤 건지, 왜 사대보험이라고 하는지, 뭔가 숫자사가 써 있으니까 4개일 것 같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어떤 건지 좀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인건비에 구분하고 사대보험 가입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래처 직원분들이 있을 적에 인건비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인건비는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인건비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대보험에 가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어렵지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대보험료. 사장님들이요, 사대보험 굉장히 부담이 심하다고 해요. 근로자들도 사대보험 떼기 싫지만 사장님은 더 싫어요. 더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 이제 직장가입자라는 거랑 지역가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사장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좀 지식은 쌓고 있어야 사장님이 물어보셨을 적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뭐 세무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고객들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세무법인 이런 데 이미지가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담당자랑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고 카톡을 하시고 뭐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요 그 회사에서 잘 알고 신경 써준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장님은 수수료를 내고 저희한테 세무 업무를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리고 매번 세무사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수도 없고 세무사님은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맞는데 담당자만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지식을 쌓고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대보험의 종류입니다. 종류 보시면요. 사대보험 잠깐 화면 보지 마시고요. 저 한번 볼게요. 사대보험 어떤 게 있죠? 사대보험 4개겠죠. 4개. 어떤 게 있죠? 그 건강보험 그쵸? 건강보험 또 아시는 거 있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잘 모르죠. 고용보험이랑 이제 산재보험 이렇게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금은 좀 낯선데요. 이제 점점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잖아요. 이게 1, 2, 3, 4잖아요.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4개 다 했고 4대 보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사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사회보험이다라는 말이 정식 명칭입니다. 하지만 4가지다 보니까 사대 사회보험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그냥 사대보험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랑 말할 때 사대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사대보험은 그 공단이랑 이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이 아니라 고용이랑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데 이렇게 한 공단에서 해요. 근데 이 공단이랑 얘기할 적에는 사실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고 사회보험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민영보험의 반대 말인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드는 거 있잖아요. 뭐 삼성 뭐 생명이다, 뭐 하나생명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거. 이걸 민영보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기 싫어도 소득이 있는 성인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조금 부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는 좀 적게 걷지만 혜택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보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면 내가 또 돈을 내고서 돈을 많이 냈으면 많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요거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 4대 보험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이렇게 떼고 받으세요. 떼고 받으시는데 이거 보시면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있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단 은퇴 후가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돈을 4대 보험료를 내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60세 이후가 됐을 적에 내가 은퇴했을 적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요즘에 지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좋아요. 막 조금밖에 안 넣는데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어때요? 조금 인구가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적은데 나중에 고령화가 지속되면은 연금을 받아야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연금 기금이 막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좀 사실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막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없애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 요거는 국민연금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다. 그 국민연금은 연금, 모든 국민이 받는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또 뭐 있었죠? 건강보험이 있었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요. 요거 일단 건강에 한번 포커스를 줄게요. 건강보험. 옆에 보시면 질병 상해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요거 의료보험이라고도 많이 말하세요. 의료보험 가입해야지. 그리고 그거 생각나세요? 어렸을 적에 이제 지금은 병원 가면은 이제 주민번호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증 이런 거 갖고 갔던 거 생각나세요? 저만 너무 틀인가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증 이래서 건강보험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요. 진료비가 요즘은 뭐 간단한 진료 받았을 적에 한 4,000원 뭐 이럴 거예요. 4,000원인데 그러면 저 진료 뭐 5분 10분 해주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4,000원만 받는 걸까요? 아니죠. 저희가 4,000원 내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의 한 3배인 한 12,000원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총 진료비가 한 2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한 20% 정도? 이 정도만 저희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보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만 그렇지만 주변에 뭐 건강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중증 환자, 뭐 암이 걸리셨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민간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 사람들 혜택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을 위한 사실은 좀 더 사회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큰 수술이나 갑작스럽게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적에는요, 그 산정특례라는 거에 해당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암 같은 게 그런데 치료비의 한 5%만 내시면 돼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감기 이런 걸 한 20% 내잖아요. 5%만 내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한 1,000만 원짜리 뭐 수술을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근데 이게 막 내가 1,000만 원이란 돈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크긴 하지만 낼 수 있는 뭐 대출하거나 뭐 목돈을 마련해서 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한 달 한 달이 이제 생기가 힘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1,000만 원 어떻게 내요? 근데 그러면 죽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한 5%, 그러면 한 50만 원만 내면은 1,000만 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재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다. 도입이 잘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사회적 문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외국인들, 막 중국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외국인인데 잠깐 들어와서 뭐 건강보험 많이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러고 막 나가셔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관련된 거다. 건강 관련된 거 이렇게 개념 한번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은요, 고용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고용보험은요, 근로자의 실업 및 능력 개발. 일단 실업 첫 번째, 그다음에 능력 개발 두 번째. 이렇게 관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일단 고용. 요즘에 취업 여러분들 잘 취업하셨는데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잘 취업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쪽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취업자가 쉽지 않아요. 취업을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직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걸 도와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여기 실업도 있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다가 내가 뭐 회사를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됐어. 그래서 쪽에 빨리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해. 이럴 때 실업급여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재원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에 다니시는 동안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 다니시면서 뭐 그런 거를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개발 이렇게 학원이나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가 지식을 더 쌓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수강료를 뭐 환급받는다든지 이런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고용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용보험에서 이런 실업 그래서 다시 취직할 수 있게 또 실업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다시 취업할 수 있게 그거랑 능력 개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고용보험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업 한번 펼쳐놓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있었죠? 산재보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희랑 익숙지는 않아요. 산재보험이라는 거는 산업재해 줄임말인데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실 일 없는데요. 이제 거래처 중에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은 좀 요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건설 현장, 아파트 짓는데 막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높은 데 막 올라가시기도 하고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했는데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추락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막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뭔가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게 산업재해보험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그 다치신 분 아니면 돌아가신 분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들 아니면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부상을 당하신 가족 만약에 가장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가족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한 거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유가족분들을 위한 거 이런 거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